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통계 데이터를 통해 시각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유튜브나 커뮤니티처럼 자유로운 방식으로 배우는 무형식 학습 참여율 그래프를 통해 독학 트렌드를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우리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적으로 배움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 평생학습 불참 요인들도 데이터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많은 정보 속에서 제가 직접 활용하고 있는 효율적인 찍먹 학습법 노하우까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선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갑니다. 우리가 받는 교육들에는 형식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졸업장과 학위 취득이 주요 목적입니다. 대학교나 방송통신대학교 혹은 대학원 등의 기관에서 받는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형식이라는 틀을 기준으로 하면 비형식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졸업장이 목적이 아닌 교육입니다. 대신 평생교육 기관에서 주로 진행하고 강사와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 과정이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좀 더 틀어서 아예 무형식 교육도 존재하는데요. 형식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사의 지도가 없습니다. 학습자가 자기 주도로 하는 방식이에요. 작게는 지인들의 조언, 커뮤니티부터 유튜브, 책, 전문 잡지 모두 해당입니다. 자유롭고 포맷도 없죠. 대신 언제든지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코시스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이제부터 볼 겁니다. 무형식 교육 경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지가 관련 경험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에 체크를 하는 식이라 중복 답변도 가능하고 기준도 빡빡하지 않은 편입니다. 질문이 길다 보니까 키워드를 중심으로 레이블을 수정했고요. 무형식 교육에 제약이 없다 보니 꺾은 선의 수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때 헷갈리지 않으려면 데이터 키워드, 즉 범례 표현을 잘 해야 합니다. 엑셀에서는 그래프 아래나 위에 범례를 나열해버리거든요. 이러면 선과 거리가 생겨서 각 선이 어떤 키워드를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면 좀 수고하더라도 데이터 레이블식으로 선 옆에다가 옮겨 써놔요. 이번엔 그래프를 자세히 봅시다. 제목에서 보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학습에 주제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20년에 비해 2024년의 학습별 비율들이 위아래로 퍼진 걸로 봐서 경험률이 높은 학습 방법은 더 수치가 높아졌고 경험을 덜 하는 학습 방식은 더 수치가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위에 있는 그룹은 유튜브하고 지인인데요. 무형식이다 보니 가벼운 조언들도 학습으로 해당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브는 재미를 느끼는 앱이기도 하지만 이젠 학습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TV나 잡지 같은 매체인데요. 오히려 동떨어진 부분이 제일 아래의 도서관입니다. 저는 도서관 책으로 학습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데 아직 대세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SNS는 현재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혹은 밴드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해당이 되겠고요. 이 다음 그룹이 주로 체험과 관련된 학습이라는 게 재밌더라고요. 열풍이라고도 보이는 러닝, 등산 등의 스포츠도 있고 박람회나 역사적 장소 견학들도 있고 말이죠. 대신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은 상대적으로 호흡이 짧은 채널들 경험이 높다라는 거였어요. 인터넷 뉴스나 SNS가 대표적인데 결국 성인의 학습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호흡이 짧은 콘텐츠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다음으로 범위를 넓혀서 평생학습을 할 수 없는 이유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답변들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3개 그룹의 답변자들이 8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스몰 멀티플 차트 스타일로 다 쪼개봤고요. 답변자 그룹부터 나눠서 보겠습니다. 취업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근무자, 실업자는 현재 직장이 없지만 당장 투입이 가능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 비경제 활동은 구직 활동은 잠깐 멈춘 상태, 취업 준비도 해당되고 경력 단절 상태도 해당이 되지만 구직에 대한 의지는 있습니다. 각 상황들은 세로축의 최고값을 80, 35, 20을 기준으로 나열했고요. 가장 상위에 있는 비율은 직장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입니다. 역시 취업자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이겠죠. 실업자의 경우는 중간 정도의 수치, 학습비 부담, 동기와 자신감의 부족,
하단에는 함께 배울 친구가 없다는 문제 등이 대표적인 불참 요인이 되고요. 비경제 활동자들은 가족 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 수치가 눈에 띕니다. 예전에는 육아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니 가족 부양이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것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낀 세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 교육 훈련 기관과의 거리도 문제가 되고요. 이건 온라인으로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 좀 궁금해지네요. 비경제 활동자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도 다른 답변자들에 비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답변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지금 너무 많은 상태가 아닌가 싶거든요. 채널이 과다하다는 생각도 들고 집중할 수 있는 채널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정보의 양이 수요와 맞지 않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요?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는 법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학습의 문제를 주로 개인의 게으름이나 문제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시간의 부족이 직장 생활과 가족들에 대한 돌봄으로 인해 생긴 거라면 그리고 장소에 제약이 있는 거라면 이건 시스템으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제안한다면 학습의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공부하는 방식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방식이나 툴을 완전히 파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즉 완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볼륨이 큰 강의를 완강한다고 해서 이 스킬을 완전히 익힐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찍먹으로 수정했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클래스 101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제 주요 관심사인 엑셀,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 등의 주제로 검색을 하고 관심 있는 강의 클릭을 해서 필요한 부분 위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 콘텐츠 작업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부분까지는 꼭 따라서 해봐요. 강사분들이 공유해주시는 사이트에 들어가 본다거나 데이터 처리 방식까지만 따라한다거나 하는 식이죠. 해당 수업에서 피벗 테이블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따라서 해봤는데 이렇게 작업 과정을 익혀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강의에서 나오는 대로 자료를 만들어 보면 그 다음엔 제 상황에 맞춰서 변경해 봅니다. 필요한 스킬을 알았으니 제대로 써먹어 보는 거죠. 예시 자료는 어떤 업체의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앞의 수업의 주요 스킬인 피벗 테이블로 정리하고 내가 만든 버튼에 맞춰서 바뀌는 데이터들을 보고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는 데에 써봤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스킬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직접 데이터를 만져보고 싶다면 클래스 101을 활용해보세요. 저도 모든 내용을 다 들으려 하기보다 필요한 기능만 골라 찍먹하니 학습 부담이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이런 효율적인 방식을 여러분도 경험해보실 수 있도록 클래스 101에서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공부에 대한 압박은 내려놓고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보세요. 자, 정리해볼까요? 이번 그래프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학습의 방향이 독학을 포함한 자유로운 포맷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였어요. 성인학습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게다가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가 학창시절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시간이나 상황 등의 문제를 뚫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완강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시작으로 찍먹하는 형태로라도 시작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으로 알려주시거나 정보디자이너 센으로 검색하셔서 데이터 시각화 관련한 정보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알림 버튼도 환영이고요. 댓글로 궁금한 부분 남겨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